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IBK 기업은행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BK 기업은행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류 전형이 적부로 변경되었고요. 전공 시험에 주관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지원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소서 항목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4가지로 되었습니다. 4가지인데 1번 같은 경우에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2번, 3번, 4번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지원자의 어떤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를 이해하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정성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고용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금융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 가능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IBK 기업은행이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거나 혹은 사회적 기여를 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즉, IBK 기업은행은 지금 현재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여를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의 가치관과 맞아, 직업적 가치관과 맞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로 안정성을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현재 IBK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특수은행이기 때문에 정부의 안정적인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견고한 운영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은행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할 수 있고 그리고 은행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탄탄한 재무구조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죠. 탄탄한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꾸준한 수익성과 건전한 대출 관리 같은 것들 때문에 금융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재무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찾아봤는데 뉴델리에 따르면은요 IBK 기업은행의 재무구조가 탄탄함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최근 성과들 즉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IBK 기업은행 연결 기준 그 당기 순이익 자체가 1조 226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한 수치거든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은행의 성장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뉴델리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지원의 지속성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사회적 기여를 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가치관과 맞아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으로는요, IBK 희망 나래라든지 지역 재투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꼭 찾아보셔야 되는 게 면접을 위해서라도 꼭 찾아보셔야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성장 가능성입니다. 나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IBK 기업은행은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이나 핀테크 협업이 굉장히 강력한 곳이고 신규 금융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고 글로벌 확장,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입행 후 역할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구체적인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정부 출자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 업무라든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친화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신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보고 싶다 또는 글로벌 확장 및 해외 진출을 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부 출자와 지원에 의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은행의 특성상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의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리더십이 강점이라면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리더로서 팀을 이끌었거나 아니면 고객 상담에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 사례 등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만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좋은 것들이 리더십 발휘한 거,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고객 중심 사고, 니즈 파악한 거 또는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를 강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업무 압박을 받을 때도 많고 약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배우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휴식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관리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멀티태스킹, 즉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약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완해 가고 있다라는 것만 잘 써도 충분하단 말이죠. 경험 및 상황, 간결하게 대학교 팀 프로젝트 리드를 하면서 팀원 간의 의견의 차이를 조율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 멀티태스킹의 어려움을 느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는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워크를 높이거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이를 은행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팀워크를 높이는 노하우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팀워크를 높이는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워크를 높이는 경우는 적극적인 소통, 그러니까 팀원 간의 열린 대화와 적극적인 소통은 팀워크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정기적인 팀 미팅이라든지 개인 간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팀워크를 높였습니다. 또는 저는 경청을 통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모두 동의를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 분장을 잘 해서 업무를 성실하게 마쳤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라는 내용을 써주셔도 되는 거죠. 또는 비공식적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즉 점심 식사나 커피타임 같은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서 팀원들과 더 가깝게 소통을 해서 팀원들과의 이해와 유대감을 강화시켜서 좀 더 많은 친밀도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IBK 기업은행에서 이런 노하우를 어떻게 행원으로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되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협업, 은행에서는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개발팀과 마케팅팀이 협업할 때 명확한 소통을 위해서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 상담 시에도 명확하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청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담을 할 때 고객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깊이 이해하는 경청 태도를 유지하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공동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은행 내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를 목표로 할 때 판매 목표와 마케팅 전략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수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역할을 명확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은행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해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상품기획, 리스크관리, 마케팅, 팀원이 맡은 역할을 명확히 정해주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향후 근무하고 싶은 희망 분야, 영업점, IB, 리스크, 디지털 등에서 IBK 기업은행의 강약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다음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근무하고 싶은 희망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뭐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영업점 같은 경우는 고객 대면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지역 밀착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 마케팅을 하기도 하는 거죠. IB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 활동, 즉 기업의 인수합병, 주식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고도의 분석 및 전략 수립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리스크 평가 통제, 규제를 준수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지털 같은 경우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하고 디지털 혁신,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IBK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술해 주시면 좋죠. 강점은 지금 현재 IBK 기업은행은요,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IB에서는 중소기업 특화 서비스를 제대로 맞춰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중소기업 대상 자문 및 자금 조달 서비스에 특화돼 있어요. 특히 M&A 자문이나 기업금융 관련 서비스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성 및 맞춤형 솔루션 같은 경우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은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금융의 가장 핵심 요소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도 i1뱅크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것 또한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약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점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방문 고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업점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약점이죠. IB 같은 경우는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해외 네트워크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 요게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서는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의 확산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의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 좀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약점입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자 경험의 UX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고령층 고객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IBK 기업은행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될까? 몇 가지의 사례만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비대면 서비스 강화, 즉 사용자 경험 UX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고객 중심의 UI UX 디자인을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디자인 스프린트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의 접근을 높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핀테크 스타트업 협업의 확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API를 개방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개발자 오픈소스로 핀테크 기업에 개방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IBK 기업만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지점 및 법인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보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하거나 전 직원의 보안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맞춤형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경우들을 사례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품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 기관의 방향성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이 자소서는 어디까지, 면접까지 이어질 거니까 반드시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전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